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배선 차단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배선 차단기,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보시면, 분전함이 있잖아요. 분전함? 이렇게 분전함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이곳에 보통 이제 메인 차단기가 있고, 이게 메인 차단기로 MCCB, 배선 차단기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쭉쭉 분기가 돼서 이곳에 누전 차단기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혹은 상가 같은 곳, 혹은 사무실 같은 곳에는 큰 이렇게 분전함이 있어서 이곳에 뭐가 있습니까? 보통 메인으로 3상 4선식으로 MCCB가 있고 이곳에서 선이 나와서 3상 4선식이라고 했을 때 쭉쭉 분기를 딴다고 했을 때 뭐 380으로 딸 수도 있고 뭐 220으로 딸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선 접속 따는 거는 그냥 임의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전 차단기들이 이렇게 접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누전 차단기와 배선 차단기가 있는데 배선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배선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는 과전류를 감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기능과 역할이 같습니다. 근데 누전 차단기는 추가적으로 누전을 감지하여 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역할은 같지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누전 차단기는 누전을 감지해서 회로를 어떻게 한다? 차단할 수가 있더라. 그 차이가 누전과 배선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메인 차단기를 MCCB 즉 배선 차단기로 쓰고 이 분기되는 거는 뭐로 씁니까? 누전 차단기로 쓰죠. 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반드시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우리 배선 차단기 명판을 읽어보는 시간이니까 배선 차단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물론 여기도 제가 지금 선 접속은 그리지 않은 겁니다. 선 두 개 들어와서 이제 쭉쭉쭉 이렇게 가는 것이죠. 쭉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배선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 차이점도 알아봤고 배선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가 어떻게 메인으로 사용되는지, 어떤 것이 메인으로 사용되는지, 어떤 게 분기로 사용되는지 알아봤고, 그럼 이제 3상 4선식 배선 차단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 가지 뭐 단상 2선식 배선 차단기도 있지만 저는 3상 4선식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왜 3상 4선식이냐? 여기 L1, L2 지금 이거 선 4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1, L2, L3 여기 중성선이라고 했을 때 상이 3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3상이고 선은 몇 개입니까? 선은 하나, 둘, 셋, 4개의 선이 있죠. 그래서 3상 4선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명판이 이렇게 쭉쭉쭉 있고 요 부하측 아래쪽을 보면은 이렇게 무슨 바처럼 생긴 게 있어요. 철편으로 생긴 거. 이거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버스바라고 합니다. 버스바. 그래서 버스바가 이렇게 쭉쭉쭉 있으면 이 분기를 접속하거나 어떤 확장을 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원 측에는 이렇게 생겼고 부하 측도 이렇게 생겼고 명판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명판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이 차단기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까지 차단하고 어디까지 이 녀석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한번 사진을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이렇게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대한 거냐면 조금 전 보신 사진에서 명판 부분만 제가 확대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차단기 명판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보이는 게 산업용 배선 차단기예요. 일반적으로 차단기는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원래는 이 구분이 없었는데 이제는 구분을 해야 돼요. 산업용과 주택용을. 그리고 얘는 그러면 산업용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산업용 차단기이고 무슨 차단기? 배선 차단기. 누전 차단기면 누전 차단기로 적혀져 있겠죠. 그 밑에 보시면 SB-104CA라고 하는 것은 이 차단기의 모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단기의 모델명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전격 전류 50A 이 차단기의 용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차단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단기는 50A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과전류로 판단을 하고 회로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50A가 조금만 넘었다고 바로 이 차단기가 차단을 할까요? 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차단기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에 따라서 이제 주위의 온도라든지
전류에 이제 얼마만큼 넘었는지에 따라서 이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일단 우리가 지금은 알아볼 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50A라고 돼 있으면 그냥 50A가 넘으면 이 차단기는 그걸 과전류라고 판단하고 회로를 끊어버리는구나, 이 정도로만 가져가 주셔도 됩니다. 이 50A는 여기 차단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차단기 핸들에도 50A로 적혀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좀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계속 가봐도 될까요? 네, 계속 가볼게요. 여기 100AF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암페어 프레임이에요. 암페어 프레임. 얘는 AT예요. 이 50A 전격 전류 있잖아요. 이거는 암페어 트립 전류라 그래서 50A가 넘으면 트립해버린다. 그래서 AT라고 보통 쓰기도 하고, 이 친구는 암페어 프레임 전류라 그래서 100AF. 그럼 이건 뭡니까?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이 차단기에 플라스틱 뼈대 있잖아요. 이 뼈대가 어떤 고장, 다시 어떤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100A까지는 이 친구가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A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얘가 AT라 그랬잖아요. 이 차단 전류가 50A, 그러니까 전격 전류. 차단기 용량이 50A. 이걸 AT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암페어 트립 전류. 그러면 반드시 AF는 AT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더 크잖아요. 얘는 100이고 얘는 50이잖아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만약에 AF가, 이 AF라고 하는 게 45라고 한다면, 45AF라고 한다면 이 차단기의 용량은 50까지는 정상적으로 흘릴 수 있어야 되는데 45가 흘렀을 때 이 프레임이 파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AF는 이 전격 전류랑 같거나 커야 돼요. 같거나 커야 돼요. 그래서 이 점도 여러분 그냥 팁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100AF는 이 플라스틱 뼈대가 버틸 수 있는 전류구나. 왜냐하면 이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을 하고 이 열로 인해서 이 차단기 뼈대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00AF는 프레임 전류, 차단기의 프레임이 견딜 수 있는 전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극은 4극이다. 극은 4극이고, 왜냐면 우리 아까 극 4개 들어오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P3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극이 4개고, 아까 극 이렇게 해서 4개 들어왔잖아요. 극이 4개고 3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극은 4개지만 이 과전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단자가 3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은 이렇게 4개가 들어오지만, 쭉쭉쭉쭉 4개가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둘, 3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극 3이, 다시 4P3E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거, AC 460V. 그러니까 이 차단기는 교류 460V일 때 가장 적합하다. 그때의 전격 차단 전류는 14kA, 14K라고도 하는데 이제 14kA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kA. 이건 뭡니까 그러면? 14에 공세개 붙이는 거니까 14,000A의 전류는 이 친구가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전류입니까? 단락 전류겠죠. 단락 전류는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흐르는 것이죠. 그 순간적으로 14kA, 즉 14,000A까지는 이 친구가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순간적인 전류의 순간적인 전류. 자, 그 다음에 인증기관을 보시면 KSA라 그래서 한국표준협회에서 KS 인증 마크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정보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가운데 보시면 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들이 올라가 있으면 차단기가 지금 온 된 상태고, 이 핸들을 내리면 차단기가 오프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중요한 정보인 전격 전류, 즉 차단기 용량 50A가 적혀져 있죠.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MCCB라는 배선 차단기의 영어 약호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 보시면 IEC 국제표준이죠. 그래서 60947-2라는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cat A, 이거 카탈로그 A 형식인데 뭐 B 형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시간 차단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고, UI 690V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UI, 이것은 전격 절연 전압으로서 이 차단기가 견딜 수 있는,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안 일어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690V까지는 이 차단기가 견딜 수가 있다. 이 차단기가 690V까지는 견딜 수 있다. 그 다음에 UIM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격 임펄스 전압입니다. 뭐 낙뢰에 의해서, 뭐 어떤 기타 요인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큰 전압이 유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6kV, 즉 6000V까지는 이 차단기가 순간적인 전압에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쭉 봤습니다. 자, 이제 아래 부분을 보시면 ICS는 50%의 ICU로 되어 있습니다. ICS는 전격 서비스 전류고요. ICU는 전격 차단 전류예요. 그럼 이 50%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460V에서 14kA까지 차단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14kA를 인가를 하는 거예요. 즉 단락 전류를 투입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차단을 할 거예요. 쭉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단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쭉쭉 단락 전류를 인가하는데 그 다음에는 얘가 14kA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7kA를 차단하더라. 그만큼 성능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죠. 단락 전류에 대해서. 그래서 그에 따른 수치를 나타낸 것이죠. 만약에 14kA를 차단했는데 그 다음에 차단기를 다시 올리고 똑같이 14kA를 흘렸을 때 차단을 한다면 여기는 50%가 아니라 100%가 되겠죠. 50%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단락을 맞았을 때 7kA까지밖에 차단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0Hz 40도씨는 이제 이런 실험을 했을 때의 주파수와 온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쭉 알아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자, U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격 사용 전압, 그러니까 아래 수치들의 전압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냥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 이게 전격 사용 전압. 자, 그 다음 그에 따른 ICU가 정해집니다. 전격 차단 전류죠. 600V 교류로 했을 때는 5kA가 전격 차단 전류가 되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 380 교류로 했을 때는 14kA가 전격 차단 전류가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값들이 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붉은 색깔의 버튼은 뭘까요? 이것은 푸시 투 트립, 즉 트립 버튼으로서 이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는 테스트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차단기가 내려가면 이 차단기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좀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사실 이 차단기 명판을 처음 보면 용어라든지 이런 숫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쭉 우리가 읽어보면은 앞으로 차단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차단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배선 차단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누전 차단기에 대해서도 다루는 영상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이 차단기에 대해서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양질의 콘텐츠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